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토요경마 사이다 경마방송 UCC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과천마기 진실장위원, 새벽조교 동틀대 윤택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가 이제 추석 휴장을 앞둔 이제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자, 그런 만큼 자, 이번 토요 경마 좀 편성이 만만찮아 보이는데, 자, 실장위원 토요 경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어려운 경주 같습니다. 기수들도 외국 기수들도 있고 부산 기수도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도가 있고 편성 자체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중고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택위원. 이번 주에 이제 유독 교류 경주가 많고요. 외국에서도 말들이 들어오고 외국에서도 기수들도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페르난도, 호바, 누네스, 파둘, 티탄 이런 좀 생산 기수들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정보가 어떤 기수들인지 입수가 안 됐습니다. 두바이의 신대전인지 두바이의 문세영인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좀 혼잡스러운 분위기 속에 배당들이 좀 뻥뻥 터지고 들어가는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주가 좀 어렵습니다. 토요 일이 어렵고, 두 분 위원이 말한 대로 특히 기수들이 그 마피를 처음 타기 때문에 과연 그 마피를 제대로 알고서 실전에서 능력을 뽑아내질 수 있느냐. 선행만대 예전에 보면은 이 외국 기수들은 선행 좀 안 나가는 기수들 있죠. 선행만대 맨 뒤에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꼴등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기본적으로 혼전도가 높고, 또 그러면서 이 기수들이 처음 타는 부분도 좀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태규는 지난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금요 부산부터 정말 제대로 때렸더군요. 행복한 질주를 축으로 복병이었죠. 이거 바로 가는 대길이었어요. 네. 근데 이 축마가 행복한 질주 복병마 28.8배, 또 7경주 UCC에서도 거품 불었던 전설의 시작 16.8배, 또 마지막 승부 라이징 챔프의 유아일 레리어스 12.4배. 자, 제주도 17.2배, 14.9배, 또 17.7배. 자, 제주도 엄청 쓸어 담았고, 자, 일요일에도 부산 상승세가 계속됐어요. 승리의 축제, 영원 축제 17배. 또 백미가 선샤인 알파의 대우 여장군이었죠. 37.3배. 특히 대우 여장군은 윤태규원이 UCC부터 거품 불었죠. 이번에 1번 게이트면 무조건 노려야 된다. 요거 또 진일장위원도 같이 맞췄죠. 37.3배. 또 1호 마지막 마무리 윤태규원은 정말 떨면서 응원하더군요. 매니미죽의 다크레이디가 38배 돌았는데 살을 축으로 하면서 윤태규원 짜릿하게 또 마무리까지 잘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지난주처럼 또 좋은 결과, 또 굵직굵직한 배당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질장위원은 금요일날 후반부에 완전 싹 쓸어버렸어요. 구경주 메인 승부. 우리가 스텔스가 축이라고 했는데 프라이빗 댄서가 축이다. 11.7배 원틀, 정말 파괴력 있는 원틀 막권. 이 11배짜리 원틀 승부면은 이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9경주 먹고 10경주 8.2배, 또 11경주 9.2배 연타로 때리면서 마무리까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도 부산 4경주 37배짜리, 또 1호 9경주 편히 봤죠. 실장위원은 매니뮤즈 측으로 다크레이디 63배까지 잡으면서 또 마무리 좋았습니다. 자, 요새 맨날 20-30배짜리 잘 잡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굵직한 또 이런 힘있는 막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30배짜리 막권을 이렇게 잡아도 박상규 위원님 적중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지난주에 보면 토요일날 이경주에 노머실 골드피크 이게 33배짜리 첫 승부로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마지막 경주 테마 등극의 3번 마지막 승부였죠. 9.1배 또 승부로 원틀 때리고, 여기 토요일날 8개를 맞추셨더라고요. 제주경마 17배, 14배, 15배 이 3개가 모두 또 원틀이었다면서요. 예. 원틀로 때리시고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토요일날. 부산에도 23배 막건 16배, 7배 원틀 계속 원틀이 들어갔는데, 본장에서는 농담삼아 그럽니다. 상규야 그만 좀 맞춰라. 더 맞춰야 됩니다. 이번 주는 좀 이거에 2배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또 셋 힘을 또 모아가지고 또 중요하죠. 네. 이 추석 맞아요. 언제나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 추석 전에 패배한다는 거 좀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주에 힘을 내 가지고 또 현장까지 집중해서 좋은 예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10일
토요경마 1경주 힘차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전 갖는 2세 신마들 간의 경주입니다. 뭐 실전 경험 있는 마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데뷔전 갖는 마필들이 좀 눈에 띄지 않나 보여집니다. 7번의 라운 퀀텀이나 6번의 마이비전 데뷔전 갖는 마필, 또 실전 경험한 마필 중에서는 3번의 역대 최상이나 8번의 더블A 이런 게 조금 눈에 띄는 편성인데 질장위원 입상도 좀 아쉬운 마필 같습니다. 7번 라운 컨텀이라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도 세영이가 거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가볍게 들어온 결과가 1분 3초대입니다. 그리고 주행검사 이후 새벽훈련 모습에서는 약간 주행검사 때 높아졌던 고개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라운 컨텀은 복승식이 아니라 쌍승으로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라운 퀀텀은 준비도 잘 됐고 역시 주행검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윤택 위원 6번 마이미전이 1분 4초 4를 끊었죠. 주행검사 때. 근데 제가 노리고 있는 거는 8번 더블A라는 말입니다. 이게 1분 4초 8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비전은 주행검사 기록보다 못한 거죠. 데뷔전이. 근데 이 데뷔전에서 좀 바닥을 쓸어가지고 성소조교사가 좀 충격을 먹었는지 출전 주기를 살짝 길게 가져갔고 자, 이번에 이제 페로비치로 전격 등작을 교체를 해놨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몰아쳤던 페로비치가 요번 주 1경주부터 또 포문을 열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주에 복귀전을 가졌는데 역시 감탄사가 나왔죠. 아, 역시 페로비치다. 그런 좀 기량을 보여줬는데 자, 더블A 페로비치 기수 기승하는 마필 역시 쉽게 무시 못하죠. 워낙에 기세가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라운 컨덤 질장위원 말한 대로 이것도 강하게 보면서 6번의 마이비전 역시도 이제 7천만원짜리 비카 자만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좀 외곽 선입권에서 살살 오면서도 마필이 좀 뛰려고 하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데뷔전부터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7번, 6번 요 두 마필, 여기 이제 8번의 더블A 요런 마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좀 기복마들이 많이 출전한 경주인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직전에 입상을 한 두 마필, 이제 3번의 렉콘키스타라든가 11번의 콜미 JK 요 두 마리가 좀 더 인기를 모으는 와중에 여기저기 좀 북병 세력들이 은근히 좀 많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진일장위원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필 상태가 올라와 있는 마필입니다. 10번 가속 왕자라는 마필인데 직전 경기 때 어느 정도 싹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거듭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30조의 국산호군 블랙파워, 국산육군 역대 최강이라는 마필과 놔주는데도 그 세 마리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0번 가속 왕자는 세게 보셔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속 왕자가 직전에 250m 지나가지고 이 레콘키스타가 안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평수 기수가 기승정지 2일까지 먹었습니다. 조금 방해도 당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이 완전 바닥만 쓸다가 직전을 계기로 전력 상승이 분명히 왔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준비가 잘 됐다면은 직전보다는 더 뛰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윤택 위원 레콘키스타의 정평수 기수와 김옥선 기수의 열하나 콜미 JK 그러니까 이게 3열하나 막건이 많이 또 막건이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예요, 두 분 다. 네. 근데 부당 중량도 57, 두 마리 다 인기마. 일단은 좀 불안하게 저는 보고. 대가리는 전 5번마 김도중의 가속 돌풍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데뷔전 2월 27일 날 외곽 돌고 막판에 날라올 때 꽤나 능력이 있구나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좀 높은 부담 중량을 좀 계속 달았고 그리고 앞에 나갔습니다만은 걸음이 무뎌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렸고요. 여기에다가 속구보의 양을 늘려가면서 지구력 보강을 시행을 했고 또 상태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노장 기수 2명이 막판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5번 가속 돌풍이 앞에 버티는 그림에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번에 감량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자, 5kg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앞선에서 한번 장악만 해준다면은 충분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저도 이번 경주 이제 3열하나 자, 이게 딱 액면상으로는 보이는데 자, 북병 저도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8번의 이너블랙.
자, 이마필로 보면은 전혀 그동안 걸음이 안 나오는 내용이었고 좀 밋밋한 내용이었는데 직전에 뭔가 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이마필이 직전에 보니까 꾹 참고서 의도적으로 아예 바닥에 쫓아갔는데 의외로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것도 역시 또 인기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은 위너블랙 역시도 직전을 계기로 좀 변화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 뭐 인기마 몇 두가 있긴 하지만 뭐 압도할 만한 강력한 축은 아니기 때문에 좀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뭐 직전 경주 막 2, 3차 간 마필들, 근데 뭐 착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합니다. 일단 뭐 직전에 3착을 한 먼데이머니, 7번에 예상 백승, 또 5번에 200점, 또 6번 다크앤번 들어왔고, 또 고스트도 이번에 페르난도 기수인데 이것도 정상 주기입니다. 자, 보면 볼수록 좀 혼전도가 높은데, 자, 질장위원 최근 들어서 3착 2번은 마필입니다. 먼데이머니라는 마필인데 32조의 국산홍은 스피드엘라, 그 녀석을 안쪽에 두고 놔주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김영군 기수 안장인데 충분히 순간적인 탄력감도 확실히 좋아진 만큼 10번 먼데이머니는 뭐 용군이가 충분히 실수 없이 앞에만 붙여준다면 입상 한 자리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마필 어쨌든 뭐 계속된 3착이지만 걸음은 늘고 있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또 김원근 기수가 좀 힘있게 한번 몰아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윤택 위원. 저는 7번의 예상 백승이 되겠습니다. 파돌 기수라고 이제 두바이 친구인데 뭐 어떻게 말을 탈아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선행만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막판에 한 발 쓰는 말인데 7번 예상 백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고 막판의 끝걸음도 나쁘지가 않았고 이번에 이제 거리 1200 늘려 나왔는데 선두권 외곽에 빠르게 갖다 붙인다라면은 7번 예상 백승은 지난번보다 조교 상태 좋아진 만큼 기대치를 좀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자, 이마필로 이제 힘이 찼죠. 데뷔전은 좀 걸음이 안 나왔는데 직전에 전력 상승 급격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저도 이제 5번에 200점 이청 기수가 첫 기승인데 이마필 역시도 데뷔전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많이 팔리고 실망스러웠지만은 그 뒤로 사착, 또 직전에도 이제 인기 모으고 무너지긴 했지만은 꾸준히 걸음은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1300까지 뛰다가 이번에 거리 또한 1200 내려왔기 때문에 200점 최근에 늘어난 걸음 바탕으로 이번에 한번 서력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3경주는 좀 혼전도가 높은 듯 하지만 그래도 좀 인기마들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경주 정리하고요. 자,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이제 트로피 경주의 시작이죠. 토요일날 계속해서 정신 없습니다. 특별 경주의 시작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자,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인데 자, 윤태견이 초장부터 좀 강하게 때리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는데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은근히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마필 간에 직전에 같이 뛴 마필들을 만났는데 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기대가 있습니다. 자, 윤태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산 5군, 4군이 제일 재밌다. 조교 때 변화가 가장 잘 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번엔 노려야 될 말은 이 말의 단점과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수가 다시 한번 등장에 올라가 있고 경주 새벽훈련 시에도 조교의 강도를 직전보다 좀 끌어올려 놨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좀 인기를 모으길래 안 된다 잘라냈던 놈인데 이번에는 안 팔린다라면 역으로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주력은 뭐 라온나라나 수백향 인기마가 아니라 아나와 아나를 엮는 승부이기 때문에 초장부터 좀 한번 배팅 강도로 올려서 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강력한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4경주 또 윤택위원의 제대로 된 승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질장위원. 휴양 공백 이후 출전했더라도 전혀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광양돌풍이라는 마필인데 소속주의 외산삼군 한빛나라, 그리고 42조의 외산삼군 블레이징스타, 상당히 센 녀석들입니다. 그 녀석들과 놔주는데도 오히려 밀리지가 않고 앞설 정도로 탄력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4번 광양돌풍은 휴양 공백 이후 출전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이마필 역시도 지금 3연속 입상입니다. 지금 꾸준한 걸음이 강점이고
또 기본 순발력과 힘이 있죠. 직전에 보니까 좀 기대는 것도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좀 기대는 게 좀 있었는데 뭐 주행 자세도 좋아졌고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뭐 능력 발휘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딕시플로잇이 최근에 이거는 걸음이 완전히 늘어났다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가 이제 7월 16일 경주가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도 바로 우승을 했다.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직전이 이제 그전과 비교해서 부중이 4kg가 늘었고 게이트도 불리해졌습니다. 7월 16일 날은 안쪽에서 잘 풀렸는데 직전에 부중도 늘었고 전개도 좀 안 나왔죠. 후미에서 올라오다 끝났는데 막판에 반마신 졌지만은 걸음은 살아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안쪽입니다. 안쪽이고 직전에 뛴 거 봤을 때 이번에 57의 부중도 큰 문제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딕시플로잇은 걸음발 자체가 최근에 분명한 좀 상승세는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바 딕시플로잇의 설옥전에 포인트 맞추면서 정리하고요. 어쨌든 이번 4경주 윤택위원의 제대로 된 승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400m 경주에 9두가 출전을 한 경주. 자, 질장위원. 외곽에는 9번 라온 아모스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3연승의 기세가 상당히 매섭고 당당합니다. 자, 용군이가 올라왔는데, 자, 나본 캐슬이라는 마필과 놔주는데도 상당히 걸음발이 탄력적이고 힘이 차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9번 라온 아모스는 충분히 우승권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는 엄청나죠. 네. 4연승인데 이 경주 거듭할수록 마필의 좀 완성도는 높아진다. 이런 모습이죠. 네. 오늘 김용근 기수께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요. 공교롭게. 네. 혹시 또 부산의 리딩 자켓 아닙니까? 네. 김용근 기수. 자, 윤택위원. 저는 7번의 블레이징 스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외곽을 돌고 좀 아쉽게 3차에 머물렀는데 이게 이제 아세이 기수, OCA 기수, 예, 상당히 좀 일본에서 잘 나간다는 이제 뒷소문도 들었는데 힘이 좀 있는 기수가 몰아줘야 되고요. 금주 새벽 훈련 시에도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7번 블레이징 스타는 지난번에 아쉬움을 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블레이징 스타 직전에 따당으로 끝났죠. 그러면서 좀 인기 1위로 팔리고 아쉬웠는데 뭐 서로 가능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5번의 니어드 아이 이 마필이 10전 동안 2번 입상인데 최근 2번 입상입니다. 즉 데뷔 초에는 걸음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 마필의 걸음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특히 직전에 승군전도 무난히 극복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은 약간 좀 안으로 기대는 맛은 있습니다. 내측 사인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500kg대 안말로서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연투 누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5경주는 좀 7번, 9번, 5번 이런 좀 인기마들이 좀 강한 경주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인기마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6경주는 HKJ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2세마 특별 경주죠. 자, 2세마 12두가 출전한 경주. 이번 경주가 고만고만한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훈전도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실장위원. 저는 약간은 인기를 못 모을 마필 같습니다. 1번 두루가라는 마필인데, 자, 요 녀석은 직전 8월 13일 이후에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몸 상태도 상당히 좋고 주행이 확실히 안정돼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새벽 훈련 모습에서도 여전히 스피드와 탄력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 한 장에 1번 두루가는 상당히 조심있게 보셔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게이트 잡았고 말도 좋아졌고 네. 또 데뷔전에서도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외곽 선의부 충분한 가능성 보였다. 자, 1번의 두루가 이번에 전개도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윤택위원. 일단 인기마 중에서 제가 좀 더 높게 바라봐주고 있는 마필이 3번 클린업 스카이가 되겠는데요. 주행 검사 때 나름대로 괜찮은 끝걸음을 보였는데 데뷔전에서는 이제 상대들도 강했고 좀 힘이 덜 찬 과정에서 선행 가서 막판에 무뎌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하만식 기수가 조기의 패턴을 살짝 올렸습니다. 조기의 강도를 꾸준하게 끌어올렸고 자, 1200의 경주이긴 하지만은 앞에 나간다라면 분명히 지난번보다 오히려 나은 뒷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데뷔전부터 인기몰이를 많이 했던 마필이죠.
클린업 스카이. 자, 이 마필 역시도 뭐 잠재력 있는 마필. 1억 7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이런 몸값 있는 마필은 언젠가는 몸값을 하죠. 뭐 1억이 아무리 요새 돈이 우습다고 해도 말값이 1억 넘는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좀 몸값 있는 마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12번의 와일드 썬더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이제 1억 2천만 원짜리 비카 자마인데 데뷔전에서는 이 마필이 그냥 이제 착승권이었죠. 근데 좀 많은 착차로 깨졌는데 직전 경주 보니까 역시 걸음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편성을 곰곰이 딱 뜯어보면은 그때 뛰었던 마필들이 그 다음에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이 과천의 암성, 울트라 로켓, 누열 에센스, 누열 파크 등 이 직전 편성은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다. 그 편성에서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약간 이제 외곽으로 기대면서도 직선주루에서 외곽으로 기대면서도 직선에서 치고 오는 탄력은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렇다면은 역시 이 마필로 1억 2천만 원짜리 마필로서 걸음 변화는 분명히 왔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거리도 200m 늘려 출전하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일격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질장현이 8번의 뉴아이파이가 마체중 변화가 좀 심하죠. 네네. 직전에도 많이 쪘는데 이 마필로 좀 인기 한 3, 4위권 좀 팔리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교는 저는 그다지 인상적이게 보지 않았습니다. 파워감도 다하고 미흡해 보이고 물론 안정된 자세는 물론 있습니다만 탄력감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직은 좀 준비 덜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태규는 이 5번의 그레이삭스 이거 어떻게 이것도 뛸말 같은데 직전에 좀 실망스러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주행 자세가 아직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5번은 그레이삭스보다는 아까 진 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번은 두루가 쪽을 좀 더 노려보고 싶어요. 배당으로는. 그레이삭스도 보면은 아직까지 좀 기대는 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도 보니까 이거 뭐 예시장에서도 말도 이상하더니 바닥을 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6경주 뭐 5번, 8번 이런 게 좀 준비 덜 됐다. 5번, 8번도 팔립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른다면은 좀 짭짤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뭐 준비 달 된 1번의 두루가, 3번의 클린업 스카이, 또 12번의 와일드 썬더 이런 마필들이 한번 포인트 맞추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가 토요 경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썰렁한 경주입니다. 이 대부분 경주가 정말 속된 말로 빡 터지는 경주가 많은데 이게 조금 썰렁합니다. 5번의 선스트롱, 여기에 1번의 가속불패, 2번의 천지스톰. 요 세 마리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경주로 보입니다. 이제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인데, 자, 실장위원. 이 녀석은 상당히 좋게 보셔야 될 마필입니다. 3번 로열 빅토리라는 마필인데 약간 덜 팔립니다. 하지만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주부터 만지고 있는데 탄력감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뛰려는 투지도 좋고 걸음 자체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로열 빅토리는 꼭 표시가 필요한 마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열 빅토리. 이거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수를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페로비치의 기승수보다는 마필의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도 왔고, 네, 기승술도 믿고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겠다. 자, 윤태규원. 저는 이제 스포츠조 선배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5번마 선스트롱, 1번 가속불패가 나오는데 가속불패는 지금 7연타를 때리고 있죠. 마필 자체가 원래 다리 쪽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조기를 좀 세게 못했는데 이번에 12주간의 공백기 그리고 다리 쪽에 파행이 여러 번 온 걸로 봤을 때 물론 조교 때 베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마 선스트롱이 좀 무난하게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적임기수 문수영 안장의 편성 좋고 거기에다가 뭐 전개까지 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5번 선스트롱은 다가리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번 경주 보니까 선스트롱이 좀 믿음이 딱 옵니다. 일단 7마리 편성이기 때문에 선스트롱이 강선입이죠. 그리고 어쨌든 또 이겼던 상대 가속불패 그때도 이겼기 때문에 문세훈 기수가 또 가속불패를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최대한 살려서 운영해 준다면은 충분히 인기마의 몫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7경주는 5번의 선스트롱. 여기에 조금 이제 1번은 불안하다 얘기죠. 질장님도 1번은 좀 불안하게 보시나요? 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5번을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두 방 정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방은 사치고 많아야 두 방, 한 방 내지 두 방, 좀 압축이 필요한 경주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메인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딴 거 축이면 뭐 4, 6, 7을 축이면은 넓힐 수도 있는데 5를 인정하는 이상은 뭐 한 방이나 두 방 이렇게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자, 이번 8경주 상당히 이번 8경주도 보면 볼수록 좀 혼전도가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저기 좀 되는 마필들이 많은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질장위원. 딱 1300거리가 적정거리인 마필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초원볼트라는 마필인데 순간적인 스피드는 확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뛰어주고 스스로 뚫리는 투지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최강 실력 7녀석인데 그 녀석을 따라가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이고 스피드감이 좋습니다. 이번 경기 12번 초원볼트 충분히 입상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원볼트 이 마필로 걸음이 최근에 완전히 살아났죠. 네. 자, 이 마필이 직전에도 보니까 대보명과 이 복병한테 일격을 당했지만은 뭐 최근의 걸음은 분명히 살아난 내용입니다. 12번에 초원볼트가 되겠고요. 자, 윤택위원. 저는 그 13에서 해피스트 7월 16일 경주에 쌍복 대가리 놓고 맞췄고, 지난번에는 대가리 놓고 들어갔다가 저 대가리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아주 직선에서 좀 뭐 할 말이 없었는데, 지난번에는 좀 승부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조교를 잘 해놓긴 했었지만은 뭐 현장에서 꼬랑지를 내리던 아니면 지하마도에서 꼬랑지를 내리던 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 1300 차라리 이제 모래를 덜 맞는 외곽이 낫겠고 상대들도 강하지가 않죠. 하만식 기수 영예 기수인데 이번에는 뭐 두 번 연장으로 그러진 않겠죠. 이번에 13번 해피스트는 뭐 조교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해피스트가 이번에 내용이 좀 있는 게 7월 16일날 윤택위원이 메인 승부 먹었죠. 네. 이때 뭐 그냥 온다 해피스트. 근데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못 뛰어서 그런지 이번에 이게 끝번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7월 16일 경축 때처럼 외곽 전개가 좀 낮다는 판단에서 끝번 신청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피스트 딱 끝번 신청하는데 저도 이게 그때 좀 윤택위원이 거품 불었던 기억인데 이번에 이거 좋아졌다면은 봐야 됩니다. 직전에는 좀 승군전 덜덜했는데 이건 한번 관심권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자, 전 6번의 과천 언더. 물론 승군전의 상대는 조금은 강해졌습니다. 직전에 뭐 약한 편성에서 이기고 오긴 했지만은 직전에 이마필이 좀 늦발했죠. 늦발하면서 후미에서 좀 외곽을 시종 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막판 직선에서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과천 언더가 그동안에 좀 결정력 부족에서 벗어나 직전을 계기로 걸음은 분명히 살아났다. 그리고 승군전의 페로비치 기수인데 53.5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천 언더가 승군전이라 좀 긴가민가하게 팔릴 수는 있지만은 상당히 이번에 경쟁력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완전히 힘이 찬 마필이죠. 10번의 신라화랑 2세마지만 걸음이 2세마답지 않습니다. 신라화랑을 중심으로 자, 3번의 환희의 순간이라든가 11번의 핑크스타, 여기에 좀 여러 마필들이 도전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질장위원. 그나마 20주에서 가장 뭐 조교시발걸음 인상적이었던 마필 같습니다. 11번 핑크스타라는 마필인데 외주로는 놔주는데도 뭐 강약조들도 잘했고 뭐 탄력감이 여전히 좋습니다. 순간적인 탄력도 양호한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도 11번 핑크스타는 충분히 입상권의 마필 같습니다. 핑크스타. 네네. 이번에는 버틴다 그 얘기죠. 네네. 준비가 잘 됐다. 핑크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윤택위원. 진시장 위원님이 항상 이제 경마장에서 경마가 안 풀릴 때 아이고 두야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 8번 하이트 큐피드를 보고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7월달에 앞에 가고 8월달 지난번에 인기만 팔리니까 후미권에서 항종우 기수가 말의 능력을 못 끌어올렸는데, 자, 후지 기수가 오랜만에 왔죠. 그 후지 기수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한때 뭐 날라다녔던 등짝이고 거기에다가 8번 하이트 큐피드는 모처럼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요번에 이제 앞선에 나가던 뒤에서 올라오던 능력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큐피드. 이 마필이 보면은 최근에 계속 좀 팔렸습니다. 이게 인기 한 3위권은 꾸준히 팔린 마필인데 이거 안 팔리네요. 이번에 좀 들들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조심해야죠. 자, 저는 3번의 환희의 순간. 이 마필이 최근에 걸음은 살아났습니다. 경주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착차가 크지가 않다는 점, 그리고 직전에도 냉정히 봤을 때 봄동이나 나름의 영혼, 약한 마필들은 솔직히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번호도 좋아졌습니다. 번호도 좋아졌기 때문에 환희의 순간이 11번 보내놓고 강선입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환희의 순간이 최근에 부진을 만회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입상할 수 있는 찬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자, 이번 식경주는 박상규가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식경주가 보면 볼수록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액면은 비바 트리니티. 자, 이거 직전에 질장위원이 38배 짭짤하게 먹었던 마필이죠. 뭐 윤태기와도 같이 맞췄습니다. 자, 둘이 아주 짭짤하게 먹었고 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바 트리니티가 좀 인기마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렇지만 요걸 좋더라도 여기저기 되는 마필이 많은데 이번 편성상 정말 제대로 걸렸다. 이건 정말 놓칠 수가 없다.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노림수 마필 강력한 대가리 세워놓고서 이번 식경주 박상규의 승부처 한번 제대로 장렬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장위원. 매번 조교시 발걸음은 인상적이기 좋은데 실전에 약간 약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교시 발걸음은 좋습니다. 7번 프로마티우스라는 마필인데, 자, 본 워리어 외산 4군 마필에 놔주는데도 상당히 여유있게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 7번 프로마테우스는 페로비치가 상당히 공을 들인 마필입니다. 이 프로마테우스가 5월 7일날 이착을 해가지고 계속 최근 팔렸습니다. 줄기차게 팔렸는데, 자, 이번에 확실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부중도 가벼워졌고 페로비치의 프로마테우스 서로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윤태규 위원. 뭐 저는 아마 현장에서 거의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 있을 것 같은데 11 번개 라이언입니다. 김옥선 기사관장인데요. 이게 뭐 지금껏 별다른 특징이 없었고 맨날 바닥을 쓸어왔지만은 이게 6월달부터 살짝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점이 수영조교를 좀 시행을 했을 때부터인데, 그 효과가 즉시 오는 말들이 있고 좀 뒤늦게 오는 말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뒤늦게 온 것 같아요. 새벽훈련시 근데 말의 발걸음이나 보폭적인 밸런스는 근래 들어 제일 좋아져서 수영조교의 효과를 여기서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 배당마 11 번개 라이언 추천드릴게요. 자, 번개 라이언. 자, 이거 조심해야죠. 이 마필이 기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김옥선 기수가 요새 배당 낸지 좀 오래되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요새 좀 누가 그러더군요. 야, 김옥선 기수가 요새 너무 조용하다. 전에 1.5배 하나 들어왔나요? 신드롬 이런 거. 그렇죠. 콜미 JK 이런 거 들으니까 이 간간히 한번 터트린 기수인데 요거 한번 외곽에서 잘 붙으면은 짭짤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식경주, 자, 박상규의 승부처 제가 한번 좀 적중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자, 8번의 매니 브레이싱이 15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뷔 전에 워낙에 걸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8번을 중심으로 좀 후차권의 좀 혼전인 경주, 후차권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질장위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8번은 워낙 좋은 것 같고, 4번 늘푸른 코코라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선이가 지난달 8월 말일부터 만지고 있는데 탄력적인 발걸음도 좋고 스스로 뛰려는 활기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육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늘푸른 코코 직전 성적은 바닥인데 착차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거리 100m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선빵 때리겠죠. 김혜선 기수. 문세영 기수가 나가면 쫓아가야 되는데 늘푸른 코코 잘 경주 조건은 좋아진 듯합니다. 자, 윤태규 위원. 저는 9번의 한일 앙상블이 이번에는 찬스를 맞이하지 않아 싶습니다. 6월달, 7월달 두 번의 1300에서는 착차가 있게 4착을 들이댔고요. 지난번 경주는 착차 없이 또 5착을 들이댔던 마필인데
요번에 이제 조규강도 끌어올렸고 거기에다가 상태는 여전히 좋고 뭐 디시미는 마필들이 그다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9번 한일 앙상블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뭐 직전에 이게 안화가 대가리 쳐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죠. 네. 강축에 붙여서 52배면은 무지 나온 겁니다. 역시 뭐 꾸준한 걸음이 강점인 마필 한일 앙상블 충분히 서로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 저는 이제 4번에 늘푸른 콧고 진일장위원하고 좀 한 배를 타고 싶습니다. 역시 마필이 선행 선입이 다 된다는 점과 직전에 승분전이라 택도 없을 것으로 저도 좀 봤습니다. 이 마필을 좀 직전에 뛰는 거 보고서 내가 이걸 좀 과소평가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뭐 앞선만 장악해 준다면은 충분히 4-8 따당 맞건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진일장위원하고 한 배를 타면서 이번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12경주도 딱 봐도 여기저기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인기마가 들어와도 이거 뭐 대끼리도 한 10배 언저리는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진일장위원이 뭔가 좀 강한 노림수가 있는 듯 합니다. 자, 이번 12경주 승부경주를 준비했는데 어떻습니까? 인기도는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안화짜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교시 발걸음 보여준다면 틀림없이 입상한 자리는 무난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풀게이트 접전 경주에 충분히 인기 1위하고 적중이 되더라도 틀림없이 10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요 녀석 갖고 확실하게 한번 상황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때 확실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네. 그거 놓고 시원하게 때린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인기마도 그래도 문세영 기수라 7번 이런 게 좀 더 팔리겠죠. 네, 아무래도 예, 그렇죠. 요거랑 붙여서도 뭐 10배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또 진일장위원의 조교의 힘을 믿고 이번 12경주 승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택 위원. 지난번에 거세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경주력이 좀 확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8번 뉴스인드쿱이 저는 개인적으로 혈통 기대치라든지 말의 생김새를 봤을 때 이놈이 좀 뛸 걸로 봤어요. 근데 데뷔 초반에 인기를 모으고 계속 바닥을 쓸어가지고 아주 뭐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그런 놈인데, 이제부터 좀 서서히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10조 마방에서도 욕심이 나나 봅니다. 연일 좀 강한 조교를 하면서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8번 뉴스인드쿱은 또 된다, 또 된다 쪽으로 좀 배팅 포커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까 윤택 위원이 말한 대로 자, 6월 3일날 거세하고, 근데 거세하고 충분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세하고 나오니까 직전에 이게 좀 안 팔렸습니다.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세하고서 변화는 확실히 왔습니다. 자, 전 4번의 쾌속파워. 이거 직전에 저는 좀 놀랬습니다. 직전에 이마필이 3달 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관절염도 있고 고렴고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공백도 있었고, 예시장에서 보니까 예전에 그 입상했을 때 베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행가도 저거 퍼지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이게 막판에 끈끈했습니다. 비록 잡혔지만은 그런 출전 공백과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 속에서 그만큼 뛰었다. 역으로 본다면은 걸음이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입 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전개를 펼치더라도 충분히 뭐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12경주는 진일장위원의 승부처 한번 또 제대로 된 원틀 승부 기대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입니다. 자, 이번 13경주는 10번의 전승대세가 자, 최근에 3연타 기세도 좋은 와중에 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해서 좀 날개를 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번 전승대세, 여기에 뭐 7번의 홀리데이 드림, 4번의 태영왕, 또 스페셜 주의 11번 이런 게 좀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진일장위원. 자, 확실하게 앞벽기가 있는 녀석 같습니다. 11번 스페셜 조이라는 마필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필 자체가 얌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속구볼 때도 힘이 꽉꽉 차있고, 이번 경주 외곽에 있는 11번 스페셜 조이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가 잘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보니까 좀 안으로 기대는 게 좀 심합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좀 자세도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직전에 이거 다 와서 잡혔죠, 이마필로. 네. 그럼 좋아졌다면은 충분히 버티기 가능합니다. 스페셜 주의 이번에 확실히 좋아졌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윤택 위원.
편성을 너무나도 잘 만난 7번 홀리데이 드림이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착승권은 들이대다가 그래도 이 7월달, 8월달 두 번의 경주는 입상권에 굉장히 근접한, 그리고 한 번에 입상을 또 했고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엔 박우른 기수와 황영원 조교사가 번갈아서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렸고, 자, 1400에 비록 뭐 전승대세나 스페셜 조이가 이끌어가는 좀 빠른 페이스이긴 하지만 선두권이 조금만 무뎌진다라면은 뭐 지난번에 좀 빨리 앞선에 가담하는 이 홀리데이 드림의 경주력을 봤을 때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홀리데이 드림도 꾸준합니다. 걸음이 4착, 4착, 2착, 3착 이 꾸준함이 강점인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저는 역시 뭐 인기마지막 그래도 전승대세가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해서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행 선입이 다 된다는 점과 또 최근에 1400에서도 연투하면서 또 해당 거리에서도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마지만 연투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태균이 4번의 태영강은 14주 만의 출전인데 이 페로비치 기수입니다. 이건 좀 어떻습니까? 준비 상태가?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 좀 악벽이 실전에 있는 말이라 페로비치 기수가 잘 이거를 알고 탈 것 같긴 한데 저도 이 말은 막건에는 가져갈 거예요. 근데 충마까지도 제가 고려를 했었는데 마무리 조교가 목요일날 마무리가 약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까지 한번 보고 가져가는데 막건에는 일단은 좀 껴놔야 되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네, 직전에 이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이 4코너 때 1번이 낙마해가지고 방해받고 이 마필로 엄청나게 외곽 돌았죠. 그래서 그때 곡소리가 났습니다. 인기마들이 다 못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말 몇 마리 안 뛰었는데 100배 터진 레이스였죠. 서거해버렸을 네. 다들 그냥 이거 뭐 인기만 싸움으로 봤는데 야, 그래서 경마가 야 이런 데서 터지나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태양왕도 뭐 사정권에는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0일 토요 경마 저희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또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예상, 좋은 마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0일 토요 제주경마입니다. 자, 현재 있는 돌무치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돌무치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현장의 돌무치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첫 방송이었는데 금요경마에서 아무 히트를 쳤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네, 무주창가 17배, 제1왕초 15배 등 자, 지난주 저희랑 첫 방송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좋다고 좀 분장에 저희도 갔는데 덕분에 저희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추석 휴장을 앞둔 제주경마 또 좋은 예상 한번 좋은 내용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럼 제주 이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우승을 한 3번의 직통 그때 뛰었던 마필들이 또다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열혈강국, 인어공주, 푸른기상, 황금의신 이런 마필들이 또다시 만난 경주인데 자, 제주 이경주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8번마 제1용사라는 마필이요. 예. 이게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승급 점수를 봐도 그렇고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지금 점핑 출전이란 말이에요. 예, 1700점 이하에서 올라온 말이죠. 예. 그렇죠. 1700점에서 뛰어야 되는 말인데 2000점 이하에 2000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점핑 출전이랍시고 좀 덜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요 정말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고 진짜 뭐 연일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날 조교 때 이 말을 좋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일요일날 조교 때 일요 조교 때 저거는 그냥 왔다. 펑펑 날아다닙니다 마필이. 8번 제1용사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뭐 아무리 단거리고 이게 800m하고 최입성 마필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 탄력과 스피드면은 전기에 상관없이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제1용사 좋게 말씀드리고요. 예. 반대로 조금 직전 대비 조금 좀 마필이 좀 별로다. 좀 나가는 게 좀 시원치 않다라고 보는 게 3번만 직통이에요. 아, 이건 거의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직통이 충마로 팔릴 것 같지만은 저는 결코 이 마필은 뭐 저는 충마를 놓고 때리는 일은 없을 거고요. 뭐 바칠까 말까 지금 그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는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고요. 1번 인어공주도 괜찮고 여전히 마필상 기상 없고요. 또 이제 조교 때 좋아지고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말씀드리면 5번마 황금의 신이라는 마필. 이게 예전에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중간에 이제 주행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이 앞뒤 밸런스가 안 맞았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번 주 조교 때는 다시 또 그게 딱 갖춰지면서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주행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그래서 5번 황금의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8번의 제일용사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거는 한번 짭짤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만큼 좋아졌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 한라마 7,000점 이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상당히 좀 훈전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기세로는 6번의 산정무한이 워낙에 최근에 좋은 기세인데, 자, 제주 4경주 어떻습니까? 네, 뭐 잘 보셨어요. 산정무한은 여전히 마필 상태 이상 없는 걸음걸이고요. 거기다가 일단 전개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번에 빠르게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8번 특등대부나 9번 백룡전설 이런 선행마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그 마필들 보내놓고 쫓아가도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새벽조 그때 괜찮았던 마필 한 마리 말씀드리면 이제 7번마 번개왕자라는 마필이고, 근데 희한한데요. 이 레이스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형제마가 3마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예. 네, 5번 새벽바람, 7번 번개왕자, 10번 새벽행진. 이 3마리가 엄마가 다 똑같습니다. 예. 네, 이거 다 각질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 3마리가 다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6번 산정무한 놓고 일단 저는 번개왕자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번만 새벽행진, 이게 외곽에서 빠르게 좀 선행을 치고 나가주면 좋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전개를 할까. 그리고 후반에 뒷심칠 수 있는 5번만 새벽바람 요마필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정무한을 중심으로 자, 형제 간의 싸움이 치열한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주 5경주가 이제 대상경주죠. 한라일보배 대상경주인데, 자, 7번의 무병장수가 직전에 부진했지만 7월 16일 날 KCTV배에서 우승한 마필이죠. 우승한 마필이고, 또 6번의 가운에도 직전에 우승하면서 살아났는데, 이 마필은 6월 11일 날 또 사복약조 특별경주 또 우승했던 저력 있는 마필답게 직전에 살아났고, 또 그 이외에도 되는 마필들이 좀 많아 보이는 이 대상경주인데, 이번 대상경주 어떻습니까? 네, 일단 7번 무병장수가 사실 직전에 말이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네.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요 대상경주 대상경주 때문에 직전에 좀 약간 좀 안 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필 상태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은 9번 활력소, 이게 이번에 윤덕상 조교사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조교시키는데 마필이 상당히 잘 나가요. 이게 취일성 마필이거든요. 예. 이번에 1400m 9번 게이트 외곽이고 비인기만은 팔릴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한 걸음 쓸 수 있는 9번 활력수가 굉장히 걸음발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활력수 좋게 말씀드리고요. 6번마 가온에 이 마필도 크게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무치위원님, 윤택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안쪽에 이번 해룡포가 요즘 좀 기세가 괜찮은데 이마필은 좀 이번은 어떻습니까? 네, 회룡포 일단 새벽쪽에 때 크게 조교 하게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컨디션 점검하는 정도, 그 정도 걸음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마필은 아직 1군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게 사실 1군 어리버리한 레이스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좀 세네, 편성이 많이 좀 세졌기 때문에 해룡포 사실 많이 팔릴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좀 덜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진 실장입니다. 이번 경기 네, 안녕하세요. 훈전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천승을 차지했던 문성호 기수단장의 10번 와신상담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와신상담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 마필도. 거기다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약간 좀 자유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사실 조교 때 그렇게 와신상담 18조 와신상담, 잠깐만요, 제가 조판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아우,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 보구나. 이게 네네. 그렇게 강하게 시키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냥 컨디션 점검하는 정도로 구보 속보 위주로 가볍게 돌리고 들어가는데, 마방 패턴상 그 정도 조교는 늘 시키는 조교이기 때문에 그 편성이 너무 약해요. 저 편성이 너무 좀 세졌습니다 이번에. 예. 그리고 또 11주 만에 공백도 네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음을 한번 기약해 와신 보겠습니다. 상담을 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돌무치 의원님, 네네. 예, 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자, 이번 주에도 한번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자 9월 10일 토요 제주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는 또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또 좋은 예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